삽목할 접수들을 이제 만들었고요. 뿌리가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이 밝은재에 이제 한 24시간 담가 놨다가 내일 삽목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어제 잘라놓은, 그래서 여기에 그 뿌리 밝은재를 혼합한 물에 타놨었는데 이걸 하나씩 이제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자른 것을 45도 각도로, 원래 2월 13일 날 전정하면서 삽목을 했던 꽃입니다. 지금 2월 13일, 3월 13일, 4월 13일, 5월 13일, 5월 13일은 안되고 5월, 오늘이 7일이죠. 자, 그런데 한 거의 3개월 가까이 됐습니다. 3개월 됐는데 이파리들이 전부 다 돋아서 지금 살아났죠. 지금쯤은 아마 뿌리가 생겼을 겁니다. 뿌리가 생겼을 거고요. 이파리가 안 난 게 한두 개 있고요. 이쪽이 하나 말라 죽었죠. 말라 죽었는데 이걸 한번 파보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왜 죽었는지. 요거는 지금 보면 죽었죠. 아마 과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과습이 되면 곰팡이가 올라오면서 여기가 썩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새순이 나다가 이렇게 죽어버리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죽은 것 같아요. 요거 죽은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살았어요. 요거는 이제 크면은 주변 사람들, 지인들한테 무료로 분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에 있는 삽목은 아주 잘 됐습니다. 다 살아났고요. 조금 있으면 뿌리가 완전히 활착돼서 위로 크게 올라올 겁니다. 포도의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순지르기 할 때는 여기 보면 여기서 이파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 정도 놔두고 이렇게 윗부분은 잘라주게 되는데, 순지르기를 해야만 열매로 이제 당분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면 격가지도 이렇게 나 있죠. 여기 하나, 둘, 이파리 2개 정도 남겨두고 이렇게 순지르기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쪽으로 영양분이 안 가고 열매로 영양분이 가서 열매가 비대해지고, 그리고 당도도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 위에 있는 요 이파리는 놔두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제거해줘야 햇빛이 잘 받아서 열매가 맛있어지겠죠. 넝쿨순 같은 경우 이런 것들, 넝쿨순은 이제 이렇게 제거를 해줘야 되죠. 넝쿨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가지순이 나오죠. 가지, 이런 것들도 역시 이렇게 해서 잘라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당히 열매가 상당히 커져요. 이제 커지는데 밑에 가지를 이렇게 하다 보면 봉지에 쌀 수도 없고 축 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를 위해서 중간에 잘라주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파리 있죠. 지금 이렇게 찢어져 있죠. 여기 갈기갈기 찢어져 있는데 이게 바람이 영향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네요. 이렇게 이파리가 찢어지면 광합성 작업을 못해서 열매가 이렇게 부실해지죠. 확실하게 차이가 나죠. 옆에 있는 요거하고 이파리가 안 찢어진 거하고 보면 차이가 납니다. 새로 난 줄기를 이렇게 묶어줘야 돼요. 묶어주지 않으면 중간에 바람에 흔들려서 이렇게 보이죠? 흔들려서 중간에 엄청 피로했던 모습들이 보입니다. 중간에 흔들리지 않도록 묶어주는데, 문제는 이렇게 일자로 묶어주는 게 아니고, 원래는 일자로 묶어주면 위로만 자라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순지르기를 해버리면 그 성장점이 잘리면 그 나무는 엽순을 키웁니다. 우리나라 유교적인 사상에서 보면 큰 아이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렸어요. 가능하면 눕혀줍니다. 눕혀주면 이 친구가 나는 성장이 이제 멈췄구나,
죽기 전에 열매라도 맺어야지, 이렇게 본능적으로 열매에 더 튼실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눕혀주는 게 좋아요. 저는 환경이 좀 그래서 눕히진 못했는데 순자래기를 해가지고 위로 저 성장 못하게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포도나무는 이게 메인 줄기 주지라 그러죠. 주지. 이 주지에서 나온 요 부주지, 새롭게 난 순에서 원래 이렇게 포도가 열리게 됩니다. 포도하고 감나무하고 대추나무 같은 경우는 그의 새로 난 순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한 가지에 이렇게 새순이 나면 한 가지에 이렇게 하나, 두 개 정도만 키워줍니다. 그렇게 하면 포도가 당도가 높고 맛 좋은 포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껍질이 이렇게 벗겨지죠. 껍질이 벗겨지는데 여기에 곤충들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벗겨줍니다. 특히 포도나무에는 과습으로 인해 가지고 통풍이 안 됐을 때 잿빛 곰팡이병이나 녹균병이 잘 발생을 해요. 그래서 장마철 비 올 때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확인을 해주고, 그리고 방제도 좀 해줘야 됩니다. 농약을 전혀 안 치고 농사는 할 수 없죠. 병충해 방제는 그때그때 해줍니다. 특히 비가 오고 나면은 반드시 방제를 예방 활동을 해줘야 됩니다. 열매가 커가면 바람에 의해서 열매에 손상이 있을 수 있어요. 바람의 피해, 일과 피해, 새들에 의한 피해. 봉지를 씌워주고, 봉지를 언제 그러면 벗겨내느냐, 수확 2주 전에 봉지를 빼고 물 공급을 줄입니다. 그러면 당도가 증가될 것입니다. 포도에 비료를 언제 주느냐, 지금 뿌리가 완전히 활착되고 키우기 위해서 이제 비료를 주게 되는데, 지금 삽목해 가지고 얼마 안 돼서 성장시키는 시기에는 질소질 비료를 좀 복합 비료를 주고요. 꽃이 피고 수정이 된 후에 열매를 맺을 때는 칼륨을 주게 되면 열매 송이가 비대해지고 당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겨울철 같은 경우는 잘 발효된 그런 유기질 비료를 한 그루당 한 5kg씩 이런 식으로 밑에 뿌려주기도 합니다. 아주 성장이 빨리 됩니다. 자, 여기 제주 지역의 이 샤인머스켓 노지는 중간에 포도가 안 열립니다. 제주도는 안 맞다, 환경이. 하우스는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안 맞습니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열매 송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샤인머스켓은 제주도 지역에 노지 안 맞다. 이게 몇 년 됐는데도 안 열려요. 달콤한 거봉포도의 비결,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정원에 포도나무 한 그루 심어보시길 권장드립니다. 행복이 자랄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